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면 정말 당황하기 쉬운 상황이죠. 바로 집에서 가족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절차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핵심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들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만일의 상황에 좀 더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가족이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것을 발견하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신고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응급 상황이니까 당연히 119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법적인 사망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명백히 돌아가신 상태로 판단이 된다면 119가 아니라 112,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112요? 그건 좀 우회인데요. 보통 응급하면 119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게 법적인 절차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119 구급 때는 아시다시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빨리 모시는 게 주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께는 119가 해드릴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반면에 경찰은 사건, 사고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또 의사의 검안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적 과정의 첫 단계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연사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 고령이시거나 지병이 있으셨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화면은 필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경찰 역할이 단순히 사건 조사만이 아니었네요. 사망 확인 절차의 시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장례 절차 진행이 아예 안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만 장례식장이랑 계약도 할 수 있고 또 화장 예약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사망 순고나 상속, 보완금 청구 같은 모든 후속 조치가 가능해져요. 법적으로 사망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 사망 진단서 아니면 사체 검안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군요. 그럼 이건 누가 발급해 주나요? 경찰이 해주는 건 아닐 테고. 네, 이건 오직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은 발급 권한이 없어요.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고요. 집처럼 병원 외 장소에서 돌아가셔서 의사가 가서 보고 확인, 즉 검안을 한 후에 발급하는 걸 사체 검안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법적인 효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의사만 발급 가능하군요. 근데 만약에 고인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도 없고 주치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서류 발급까지 막막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입니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의사의 검안을 받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혹은 부검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는 발급받을 때 이게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부에서 10부 정도 정말 넉넉하게 그리고 반드시 원본으로 받아두시라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사본은 인정 안 해주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야, 10부 가까이요? 네,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원본으로 여러 부. 자, 그럼 이제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이제 그 서류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장례식장이랑 계약을 하고 고인을 안치실에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장례식장 고를 때는 집과의 거리나 시설 상태, 특히 안치실 냉장시설 같은 것도 잘 봐야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장 예약입니다. 화장장 예약이요? 장례식장 예약이랑은 또 다른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별개예요.
특히 뭐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화장 시설이 늘 부족해서요.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만 덜컥 계약해놓고 화장장 예약을 못 잡으면 3일장이 그냥 5일장, 심하면 7일장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 반드시 화장 가능 여부, 가능한 시간을 동시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맞춰야 합니다. 평소에 그냥 집 근처 장례식장이랑 연계된 화장장이 어디 있는지 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장 예약.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착착 처리해야 한다니 아까 말씀하신 그 의사분처럼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 미리 얘기하는 걸 좀, 뭐랄까,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불길한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위한 정말 깊은 배려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별하고 나면 그 슬픔 속에서 이런 절차들 처리하다가 막 허둥지둥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끼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다투기도 하고요. 또 고인을 제대로 잘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경황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뭐 체크리스트처럼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사람들 연락처 있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혹시 주치의가 있다면 그분 연락처, 그리고 뭐 본인이 혹시 원하는 장례 방식이나 장소가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두거나 얘기를 해두는 것. 또 중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증권 같은 거. 어디에 뒀는지 정도는 가족들이 알게 공유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거래하는 주요 은행이나 자동이체 되는 내역. 이 정도만이라도 미리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눠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정말 경황 없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소통 그리고 작은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첫째, 상황에 따라서 112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꼭 여러 부 원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셋째,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동시에 예약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절차에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작스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미리 아는 만큼 더 침착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까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진짜 이유,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 원인과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